오늘은 다른 거 쓰더라도 결국 다시 돌아가는 템, 오랫동안 몇 년째 쓰고 있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템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요 핑크 토끼 화이트 레빗 솜입니다. 지금 거의 10년째? 10년도 더 넘게 쓰고 있는 화장솜인데요. 저번에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화이트 레빗 솜을 새로 사서 이렇게 쌓아둔 적이 있거든요. 쌓아놓은 거 보고 니 아직도 이거 쓰나? 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오래 쓰고 있는 솜이에요. 이 플레인 타입 말고 홀 타입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홀 타입보다는 요 플레인 타입이 더 잘 맞더라고요. 거의 이 플레인 타입만 쓰고요. 연두색 통에 들어있는 솜도 있는데 그것도 얘랑 같은 솜이긴 한데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버전이에요. 이제 메이크업 지울 때 지울 것도 워낙 많고 저는 조금 큰 사이즈인 요 플레인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5박스씩 사놓고 떨어지면은 또 5박스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다른 브랜드를 한번 써보자 해서 여러 브랜드를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이 화이트 레빗 솜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좋은 솜들 정말 많긴 한데 제 승에 안 찬다 해야 될까? 이렇게 접혀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자르지 않고 여기 이렇게 반 접어서 한번 쓰고 또 뒤집어서 쓰고 또 반대로 접어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스킨팩 하실 거면 자르는 게 좋아요. 이게 수면 100%고 자극이 전혀 없고 순하면서 확실하게 닦여요. 뭐 밀림, 뭉침, 찢김 이런 거 없이 진짜 튼튼한 솜입니다. 뭐 메이크업 지울 때, 닥토할 때, 스킨팩 할 때, 뭐 네일 지울 때 이걸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없으면 불안한 템? 이 화이트 레빗은 딱히 광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피카소 브러쉬입니다. 206A 브러쉬이고요. 이거는 거의 8년 넘게 쓰고 있는 브러쉬예요. 예전에 개코님 블로그에서 보고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너무 튼튼해서 이게 벌써 제가 8년째 쓰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놀랍네요. 튼튼한 건 물론이고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줄 때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베이스 바르기 딱 좋은 크기와 이런 납작한 쉐입으로 이렇게 슬림하면서도 이 끝부분이 점점 뾰족해지는 이 모양. 그래서 베이스 깔 때 딱 아주 안성맞춤인 브러쉬예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처음에 딱 베이스 발라줄 때 그때 뭔가 딱 느낌이 좋아야 그 뒤로도 뭔가 메이크업이 잘 되는 느낌인데 이 브러쉬를 써줄 때만큼 쾌감이 느껴지는 브러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브러쉬를 쓰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피카소 206번 A 브러쉬입니다. 제일 중요한 발림성. 진짜 뭉침 없이 고르게 완전 싹 잘 발려요. 나는 화장도 별로 진하게 안 하고 음영 정도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써보셔야 합니다. 무펄 섀도우는 펄 섀도우보다 골고루 블렌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블렌딩이 된달까요? 그리고 언더 바를 때 다른 작은 브러쉬 쓰기 귀찮을 때 이게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라서 옆으로 세워서 언더 부분을 발라주면 돼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 쉐딩까지 해주면 은근 만능인 것 같아요. 이게 정가가 현재 기준 36,000원인데 그 값어치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짜란, 쫀쫀쫀. 요거는 더마토리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입니다. 진짜 이 거즈팩은 말모. 이 브랜드 처음 런칭됐을 때 팩이 처음 출시될 때부터 쓰고 있는 더마토리 거즈팩인데 뭐 중간중간 통도 바뀌고 뭐 사이즈도 조금 더 커지고 그 사이에 리뉴얼도 몇 번 되었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작고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빼서 리필을 따로 또 갈아 끼워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고 이거는 뭐 달아오른 피부 진정 효과에 진짜 최고고 트러블 많이 났을 때 얼굴 전체에 한 20분 정도 올려놓고 있으면 되게 많이 진정돼요. 이거를 닦는 용으로 쓰진 않고요. 팩용으로만 써요. 저는 닦아주는 패드랑 팩으로 쓰는 패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더라고요. 양면이 다른데 이쪽은 거즈면 반대쪽은 젤리 수딩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닦는 용으로 쓴다면 이 거즈면으로 쓰시면 되고 사실 팩 해줄 때는 이쪽 면으로 하나 이쪽 면으로 하나 뭐 크게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팩으로 할 때는 이 젤리 수딩 면으로 하는 게 밀착이 더 잘 돼요. 이게 리뉴얼되고 밀착력이 더 좋아지고 좀 쫀쫀해져서 좋더라고요. 주요 메인 성분이 구아이아줄렌 그리고 병풀입 추출물 그리고 알라토인. 그래서 여드름 민감 피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다 써가면 좀 불안해져요. 다음은 요거는 슈레피 깻잎 패드입니다. 이거 예전에 레오제이님이 만든 팩인데 이거는 출시되고 처음 딱 썼을 때 와
천재인가 싶었어요. 진정 효과가 미쳤고 밀착력도 미쳤고 뭐 휴대성도 좋고 여러 부분으로 다 좋은 팩이에요.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팩에 2장이 들어가 있어요. 뭐 위생적으로도 좋고 여행 갈 때 진짜 짱이에요. 이런 사각형 모양의 볼을 다 덮어주는 크기가 꽤 큰 패드고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요. 뭐 이마 전체 덮고 싶을 때나 턱 전체 이렇게 덮고 싶을 때 이마랑 관자놀이 이렇게 같이 붙이고 싶을 때 이렇게 쭉 늘려서 붙여주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패드 면이 진짜 부드럽고 열감을 완전 싹 내려줘요. 이게 트러블 진정 효과에도 정말 좋아서 뭐 자기 전에 진정팩으로 붙여줄 때도 있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이렇게 잠깐 붙여놓고 메이크업 할 때도 있고 이게 잠깐이라도 붙여놔주면 피부 컨디션이 좋아져서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성분도 보시면 메인 성분인 들깨 잎수에다가 사철수 추출물, 시금치 추출물, 양배추 추출물, 밀싹 추출물, 오크라 열매 추출물, 쑥잎수, 브로콜리 추출물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이 민감하고 붉을 때 저는 일반 팩보다는 이런 패드팩을 써주는데 그때 이 패드팩을 써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피부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는 그냥 일반 시트 마스크팩을 해주고 그래요. 방금 보여드린 더마토리 거즈팩과 같이 다 써가면 불안한 템이어서 저는 이렇게 리필로 항상 쟁여놓습니다. 다음 요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인데요. 이것도 거의 5년 이상 쓴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튜브형으로 나와서 튜브형으로 쓰고 있어요. 나의 모공과 이런 트러블, 노폐물을 무화과로 녹이고 흑설탕으로 지워주는 스크럽 마스크팩인데 이게 스크럽인데 자극이 전혀 없고 발라놓고 씻어내주면 피부가 완전 그냥 즉각적으로 매끈매끈해지고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서 끊을 수 없는 스크럽 마스크예요. 한 번만 딱 해줘도 피부결이 확 좋아지는 게 보여서 좀 성격 급하신 분들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만져보면은 완전 맨질맨질한 게 내 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피부 상태가 좀 많이 버석하고 거칠거칠할 때, 짜잘한 트러블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럴 때 무조건 써주는데 피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하면은 한 일주일에 2번, 2~3번? 그냥 평소에는 2주에 1번?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얇게 올리는 것보다 두껍게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씻어낼 때는 약간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 살살 이렇게 롤링 해가면서 잔여물이 없어질 때까지 잘 씻어주시면 돼요. 각질 케어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무화과 향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 있는 날 메이크업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날에 그 전날 밤에 해주면 너무 좋고 저는 이 튜브형을 처음 써봤는데 내용물이 똑같은 거겠죠? 이게 왜 근데 조금 더 오일리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단지형이 좀 더 좋은 느낌? 그냥 제 기분상. 자, 그리고 다음 템입니다. 요거는 아이소이 시카고 앰플이고요. 제가 아이소이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품인데 갑자기 확 민감해져서 아무것도 못 바르겠을 때 발라주는 앰플이에요. 지금 층이 나눠져 있는데 오일 베이스와 수분 베이스가 이렇게 같이 있는 앰플이에요. 시카 성분이 초록이라서 이렇게 초록 색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민감하고 울긋불긋했던 피부가 빨리 진정돼요. 속건조를 즉각적으로 잡아주고 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데 머리할 때도 뭐 복구 매직, 복구 펌 이런 게 있듯이 이거는 저에게 복구 앰플 같은 느낌이에요. 모든 피부 타입 다 쓸 수 있고 이게 근데 아무래도 오일이 좀 들어가 있긴 해서 지성이시면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름에는 피부 손상이 많이 됐을 때나 환절기 때 특히 진짜 잘 쓰고 가을, 겨울에 좀 더 자주 발라주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오일이 들어있다고 해서 번지르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서 뭐 번들거리고 끈적하는 거 극혐하는 저도 완전 사랑하는 앰플입니다. 많이 건조하고 간지러운 피부 있잖아요. 그런 피부에 완전 짱이에요. 이게 근데 개봉 후에 6개월 안에 꼭 써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금방 써서 저는 원래 30ml짜리만 쓰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60ml짜리로 구매를 해봤어요. 다음은요. 토코보 립밤입니다. 레몬 슈가 스크럽 립 마스크. 토코보는 원래 선크림으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 저도 토코보 선크림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 립밤 라인이 또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 레몬 슈가 스크럽 나오기 전에도 비타 글레이즈 이것도 정말 잘 썼거든요. 이거는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이게 완전 짐승 용량이라서 저는 이 립 마스크를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 출시된 게 작년 여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레몬 슈가 스크럽은 올해 3월에 나왔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몇 년째 쓴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쭉 쓸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에 같이 넣어봤고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립케어 제품 중 1등입니다. 입술에 뭘 해도 계속 각질이 막 난리가 나고 안 듣는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핑크 립 마스크는 데일리로 낮에 발라주거나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발라주거나 하고요. 이 레몬 슈가 스크럽은 밤에 자기 전에 입술에 듬뿍 얹어놓고 자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촬영할 때도 그렇고 뭐 립 제품 같은 거 테스트 많이 해보고 그래서 입술이 되게 예민할 때가 많은데 이거 잠깐 얹어놓으면 입술이 편안해지면서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느낌이에요. 금방 건조해져서 수시로 발라줘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고 그 촉촉함의 지속력도 좋고 진짜 완전 꿀광, 탱탱, 촉촉 그런 느낌이에요. 메이크업 할 때 글로우한 틴트를 발라줘도 좀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그래도 건조하다 싶을 때 틴트 위에도 이렇게 바르는데 완전 앵두 입술 가능입니다. 그리고 이 레몬 슈가 스크럽은 슈가 알맹이가 이렇게 있는데 얹어놓고 뭐 문지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는데 이 슈가 알맹이가 지가 알아서 입술에 싹 녹으면서 건조한 입술을 보습으로 꽉 채워주는 느낌. 다음날 아침에 입술이 정말 매끈매끈해져 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런 조그만한 스패츌라도 있거든요. 같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런 조그만한 스패츌라는 진짜 금방 잃어버려가지고 이런 실리콘 팁 브러쉬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까먹지 않게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잠들기 바로 전에 이렇게 듬뿍 발라놓고 잡니다. 끝!